국가보안법이 국가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징표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예. 또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뿔. 그거 자체가 그 국민교육헌장 지금 네. 젊은 사람들은 예. 모를 텐데 우리 초등학교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1968년도에. 저는 그걸 못 외워갖고 천 몇백 명 중에 제일 늦게 집을 갔잖아요. 암기력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대학을 어떻게 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요, 그게. 내가 근데 고등학교 또 차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오. 152명 중에 151등. 진짜 천재예요. 근데 작가잖아.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는 책꺼내고. 저도 한 30만 부 판 작가예요. 훌륭한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지. 지금 나오는 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제일 크게 질문한 거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예. 이건 국가주의하고 조금 또 틀리잖아요. 예. 이게 나라 맞아요, 근데. 국가에는 원래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이거든요. 예. 이러면 국가주의자들은 또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폭력을 휘둘러. 그렇지. 국가- 태극기 들러매고 그렇죠. 옆에서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 괜히 이유 없이 태극기 봉으로 때리고. 그게 국가라는 거. 예. 뭔 얘기하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나라냐. 그렇지. 이게 나라냐. 국가라는 것은 원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폭력을 예.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옛날에 얘기했던 공권력하고 좀 비슷한. 공권력이 그거예요. 공권력이라는 거는 합법적 폭력인데 폭력.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네.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공권력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많은 대중이 확신하는 순간 네. 그럼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인간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폭력을 독점해야 돼요. 예. 국가를 제외하고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깡패 소탕. 그렇죠. 응. 깡패는 뭐냐? 국가와 경쟁하는 자야. 또 다른 폭력이니까.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 용납을 못해. 국가는 폭력을 독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깡패들 잡아다가 제주도 데리고 갔고 그 향토 516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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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은 거 아니야. 강원도에 도로 내고. 예. 전두환도 똑같이 했잖아. 하자마자 삼천교육대 만들고. 전두환은 무슨 폭력배로 입증된 사람만 아니고 길을 막고 그냥 문신 조만한 거 있으면 다 잡아다 삼천교육대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이 도로공사예요. 삼천교육대가. 그러니까 그 증상은 이른바 성인 불량 서클을 소탕하려는 국가주의자들의 동기. 이게 폭력을 나 혼자 가져야 돼. 딴 놈이 폭력을 가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 정권들이. 그다음에 두 그래서 번째는 지들 내부에도 그래서 조폭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폭력인데 예. 이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정당하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정당하다고 느끼냐 하면 저 국가의 폭력이 나에 대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지금 두테르테가 뭐 몇천 명을 죽였잖아요. 앞으로도 몇만 명을 죽일 거래요. 근데 필리핀 시민들이 왜 지지하냐 하면 저 두테르테가 휘두르는 국가폭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폭력 행사에 일체감을 느끼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행사하기 시작한 국가폭력이 나를 향한다. 나에 대해서 행사되기 시작한다는 막연한 느낌이 올 때 이때부터 정치적인 동요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이 공적인 폭력이 나를 위해서 행사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행사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차벽을 치고 명박 산성을 쌓고 체류액을 뿌리고 물대포를 쏘고 시민들이 뭐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면 모를까. 평화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백히 시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국가의 폭력은 늘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권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저항을 하지 않고 별로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그게 독립성과 주체성이 부족한 시민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의 특징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예. 개인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집단으로 나오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미하지, 이제는. 미미하지. 전반적으로 개인으로 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와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성한 개인이 예.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단을 이루지 않은 채 음. 혼자 행동하는데 혼자 행동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 보는 거죠. 예. 이게 되게 민주국가가 확고히 뿌리 내리려면 이런 시민들이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국가로 확고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된 것 같다. 대통령만 바꾸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으로 돌아보시면 우리 효순이 미선이 때 2002 시위, 년도에. 예. 그다음에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맥락 근절을 보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이유가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질서나 또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계속 내면화시킨 거잖아요. 이제 국민학교 교육 제도를 아니, 통해서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문재인 대표가 예. 얼마 전에 그 무슨 문시예요? 그 뭐 남평문시 종가에 제례하는 데 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저도 옛날에 장관할 때 그 그거 하셨죠. 당상관 옷 입고 이렇게 빨간 혁대 메고 우리 사당에 가서 예. 서해 유성룡 할아버지 사당에 예. 인사하고 이제 관직에 오르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그 문 중에 어떤 어른이 우리도 왕족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민주주의 안 되는 거야. 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도 남평문 씨가 왕족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냥 5년짜리 계약직이거든. 이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이 네. 뿌리 깊은 음. 이 봉건적 의식. 네. 예? 그리고 무슨 나라를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보는 이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어요. 5년 중에 굉장히 네. 깊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박사모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마음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니, 오늘 막 집안의 어르신을 예. 국부를 국모. 네. 네. 그리고 그냥 국부예요. 예. 여자지만 그렇죠. 국부야. 네. 나라의 최고 어른이에요. 젠더가 중요하지 않지. 혼자만 어른이 아니고 그 아버지도 나라의 최고 어른이었던 네. 분이야. 네. 그런 분을 끌어내야 별 된다.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근거도 확실치 않은데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 아니야. 대리인으로 놓여겠어, 지금. 이었지 이분 관계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땅을 치고 발을 굴러 예. 의분에 떨어야 마땅한 사태인 거지. 이거 6.25 노래라는 거 알죠? 예. 아니, 조금 이거 머리만 희끗희끗하면 서석구 변호사. 같은 대구 분이니까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원래. 자, 이 책을 왜 꼭 봐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는 왜 꼭 봐야 됩니까? 꼭 봐야 될 책이 어디 있어요? 꼭 봐야 되는 이 세상에 책이죠. 책이 얼마나 많은데 꼭 전 봐야. 이 방송 나가고 오늘 하루에 10만 부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대신 말씀드릴 테니까 결론만 좀 정리해 세상에 주시면. 꼭 봐야 될 책은 없어요. 한 권도 없어. 그럼 내가 책 안 보는 거에 대해서 질타할 이유가 없네. 그렇지만 볼만한 책이 많거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보시면 예. 한국 현대사의 줄기를 우리 말하는 거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보다 저는 더 좋았던 거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그전부터 나는 지식 소매상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그렇죠. 쓰셨는데 예. 그 얘기 이제 진짜- 우리가 2부에서 해야 돼. 네, 예. 그 지식 소매상으로서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정말 소중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지금 이번에 대학 들어간 애한테는 이걸 읽어보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시간, 도덕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또 그 국사 시간 이런 걸 통해서 홉스, 로크, 네, 루소, 이름만 듣지. 예, 이런 거 이름만 듣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얘기가 민주주의에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설명해주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역사하고 연결해서 그런 점에 설명해주지도 있어서 않고. 탁월하다. 그 점을 이 책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예. 제일 큰 장점은 예. 이 한 이제 권만 책 팔러 나왔네. 이거 한 권만 읽고 예. 한 50권 읽은 척할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얘기가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옛날에 대학교 교양도서로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 환장하거든 그거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칸트 네. 무슨 뭐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도 읽은 것처럼 척할 수 있어. 막스 아니, 베버까지. 예전에 무슨 그 책 쓴 거 중에
몇 권의 책을 써머리해갖고 묶어갖고 낸 책이 한 번 있었죠. 그게 거꾸로 있는 세계사지. 다 그거예요. 그런가요? 99% 발췌 요약.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참 책도 희한하게 쓴다, 나는. 그 책은 이제 절판이 됐고, 청춘의 독서라고, 다시 내가 나왔죠. 읽은 책을 또 썸머리. 그러니까 그걸 본 것 같아요, 청춘의 저는. 독서. 예. 그 책은 썸머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의 해석, 예.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예. 독후감몸. 알겠습니다. 너무 책 판다. 예. 아니, 근데 왜 도매상이라고 안 하고 소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봉도사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안 했죠. 예. 경영학 이런 거 별로 안 했지. 그냥 삶이 경영하게. 도매상, 소매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람이 소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 큰 마트 있잖아. 예. 그거 다 소매상이에요. 네. 도매상은 소매상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을 게 도매상. 상대로 하는 게 예. 도매상. 예. 참고로 우리 여기 전국구 청취자들이 그 사람들이 도매상이에요. 왜? 아니,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위 소매상 할 사람들한테 또 퍼뜨리거든. 공짜로 주는데 뭔 소매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국구의 장점이 이걸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위에 이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냥 한 10만 분 나가겠죠, 오늘? 방송 나가고. 아니,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이 초판본을 보신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살 근데 필요는 진짜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최변은 보내잖아. 공짜로 내가 보냈으니까 그런 예. 거지. 아니, 이 책이 더 쉽게 읽혀요. 그건 사실이야. 제가 먼저, 하면서 먼저 초판보다. 네, 이게 더 재밌어요. 아하. 예, 그때는 정치하는 와중에 쓴 거라 예. 좀 문장이 좀 거칠고 정리도 좀 덜 됐고 몸에 힘도 좀 들어가 있었고. 팍팍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건 예. 아주 술술 잘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책이. 그런 차이는 약간 있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쓴 신간, 국가란 무엇인가. 1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우리 유 작가님의 일상사, 그리고 왜 이 책을 쓰기까지 이르렀는지, 더 비기닝 오브 국가란 무엇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예. 제가 위로 말씀을 네. 이제 시민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 찍어놓고 되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심지어는 부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속아서 찍은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런 대통령 뽑았다고 민주주의가 뽑았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요. 예.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장점은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걸 보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표 많이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박근혜 같은 것도 대통령이 될 수 천하의 있다는 거. 사기꾼. 그러니까 김진도 출마하잖아. 아니, 박근혜도 하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사기꾼, 무능한 사람, 예. 그런 사람도 그 대중들을 현혹시킬 수만 있으면 아하.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원래의 약점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청래는 안 되겠다. 걔는 대중을 현혹시키질 못해. 지금 두 분이 지금도 사이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지 않나? 사이가 무관해요, 그냥. 보실 일이 없지. 네. 볼 일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권력의 분산, 예. 권력의 제한, 예. 분산된 권력의 상호견제, 한 번 한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거는 좀 불행한 결과였지만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예. 뒤집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선출이라는 그 행위를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 뒤집었잖아요. 예.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결정이든 다 뒤집을 방법이 있어요. 예. 뒤집을 수 없는, 뒤집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없애고 예. 총통제를 도입하는 이런 건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점은 굉장히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나쁜 짓을 많이는 못하게 하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탄핵 인용을 할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 탄핵, 시민들의 촛불 집회,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라. 비하하거나 낭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진짜 요새 웃긴다니까.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유학생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거기 있는 아랍 학생들이 아랍의 범위 한국이
한국에 수출했다고. 음. 웃겨가지고 그게 자기가 틀려요, 내용이. 3.1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촛불집회까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예. 그러니까 되게 자책하지 마라.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민주 잘하고 예, 있다. 우리 강팀이에요. 알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심판을 들고 나타난 지식 소매상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을 1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